복합가족, 혼합가족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이미 한 번 이혼을 했어. 재혼을 했어. 네. 그래서 새엄마하고 새아빠인데 엄마랑 아빠랑 데리고 들어온 자식들이 하나씩 있어. 3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하면은 60만 명이 갈라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로 봤을 때. 네. 자, 60만 명에서 만약에 두 자녀라고 보면은 120만 명이 또 남이 되는 거잖아요. 120만 명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야, 이미. 120만 명인데 그 중에 양쪽에 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다면 수백만 명이 연간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혼을 하고 나면 니까짓 게 뭐가 될래? 너는 네 애비 닮아서, 너는 니네 엄마 닮아서 뭐 이런 식으로 전 배우자를 비난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구나. 물고개. 제 음치라서. 예, 이 노래가 이제 맞아요. 있었는데 오. 그때는 그 노래를 왜 불렀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세대 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네. 세대 간 갈등이 왜 일어날까? 70대, 80대가 살아온 삶의 시대와 네. 그다음에 이제 50대, 60대가 살아온 삶의 시대 그리고 30, 40대 또 그다음에 10대, 20대가 살아온 삶의 문화가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나라 1975년도에는 어떤 해였을까로 혹시 기억하세요? 75년이면은 제가 태어나서 뭐 한 10살 뭐 이렇게 미만인 것 같은데 그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75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 낳지 말자를 운동을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한창 왕성하게 폈던 때가 70년대거든요. 네. 예, 70년대에 왜 그랬느냐면 예전에는 보통 이제 한 집안에 네. 보통 뭐 3남매는 작은 집안. 그렇죠. 보통 3남매 그러면 아우 작게 낳네. 그렇죠. 저희 집도 4명. 네, 보통 5남매, 네. 평균 5남매, 네. 그리고 많으면 뭐 11남매. 그러니까 이랬던 맞아요. 집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은 그냥 정말 밭에서 일하다가도 아이를 낳았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 많이 산후조리 들어봤어요. 못 하셨던 건 네. 당연한 거고. 예, 그냥 뭐 아이를 낳으면 큰애가 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시절에 이제 태어났던 자녀들이 성장이 됐어요. 성장이 네. 돼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당신 몇 살이 몇 년생이야? 그러면 나 58년 개띠야. 나 60년 쥐띠야. 나 61년 뭐 소띠야. 62년 뭐 호랑이띠야. 이러면은 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베이비 부머라는 것은 아기를 많이 낳았다는 뜻에서 베이비 붐 이런 뜻이거든요. 붐. 예, 붐이 그래서 일었다.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하는데 다 보통 80만에서 100만 이상이 태어났던 세대들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한창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학교를 들어갔던 시절이기도 한때가 70년대였습니다. 그 한 집안에서 학교를 줄줄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6남매, 7남매, 8남매가. 그랬던 시절에 대통령이 볼 때는 야 이거 국가는 먹을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혼분식 기억나세요 혹시? 혼분식? 그 시절은 아니신가 보다. 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혼분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하얀 쌀밥을 싸우잖아. 도시락을 싸우면 혼났어요. 네, 그래서 보리쌀을 많이 넣어하든가 아니면 분식을 도시락을 싸우지 도시락 검사를 다 했어요 예전에는. 네. 그리고 그런 유년기를 겪었던 우리 세대들은 굉장히 인구가 많았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이. 예. 근데 그때 인구가 얼마였냐면 3,500만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도 아이 낳지 말라. 네. 아이 낳지 말라. 왜? 나중에 가임기의 여성들이 될 수 있는 그 연령층들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네, 국민학교였죠.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고 네. 바뀌었지만 초등학교를 다니고 막 중학교를 들어가는 그 연령층들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볼 때는 큰일 났거든. 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으면 대한민국 인구는 폭발을 할 것이다. 네. 이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때 뭐를 했냐?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표 나왔죠. 그거 굉장히 많이 해서 막 보건소에서 계속 돌리고 막 그 마을마다 그러고 있다가 80년대에는 뭐라고 했냐면 잘 키운 딸 하나 부럽지 않다. 이제 딸이라도 하나만 낳아라. 70년대는 그래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80년대 들어와서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원이다. 그런 그 많은 그런 이제 포스터를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국민들에게 시절이 아이를 있었군요. 낳지 말라고 하다 보니 네. 80년대에 또 뭐가 성행했었냐면 초음파. 그래서 아기가 딸이면 그때 당시는 이제 낙태를 엄마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아들 낳으려고. 아들만, 그러니까 하나, 둘만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그래서 낳으려고. 보통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네. 선택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시대를 겪어서 이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지금 이제 30대, 40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귀해요. 예전처럼 막 그 엄마들이 막 그냥 뭐 팔남매, 뭐 오남매 이렇게 낳던 네. 그런 시절이 아닌 정말 귀하게 태어난 아들 하나, 딸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장된 자녀들과 지금 이제 또 부모들과의 또 생각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 문화나 관습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자녀 하나라도 낳아달라고 네. 자녀가 있어야 행복하다. 진짜. 예, 이제는 뭐 네. 정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예산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딸한테 막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막내가 이제 95년생인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년대는 왜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오라이 이거 여기 맞아. 빵 모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왜 개그맨 이영자 씨가 왜 그걸로도 히트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80년대 이제 버스 토큰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너네들 버스 토큰 아니? 뭐 토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운데 구멍 뻥 뚫린 거 맞아요. 동그랗고 예, 조그만 거. 은혜색. 예. 저 토큰 내봤어요. 아, 그쵸. 예. 그 토큰에서 지금 이제 교통 카드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사회 문화는 이렇게 계속 바뀌고 생활 환경이 바뀌고 있죠. 그죠? 네. 어떤 건 안 바뀔까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예. 남녀 성비에 대한 그 관습은 바뀌지 않아요. 아. 항상 젊은 친구들도 여성들에 대한 그 폄하적인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차별이 바뀌지. 존재한다 이거죠. 맞아요. 차별이 굉장히 존재하고 뿌리기.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50년대는 왜 뭐 구스여라 금수나 라는 노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래서 뭐 혹시 첫 소절 아시나요? 미아리 뭐 이거 아니에요? 미아리 이거구나. 눈물 고개 제가 음치라서. 이 노래가 이제 있었는데 맞아요. 오. 그때는 그 노래를 왜 불렀겠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우리 그 한 맺힌 마음을 담은 네, 노래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노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70년대는 뭐 아침 이슬이라든가 이런 저항적인 노래들 그리고 이제 그룹이 또 막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한류가 또 막 뜨기 시작을 했죠. K-팝 진짜 난리 K-pop 났죠 난리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서두에 많은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네. 문제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대, 70대, 80대들의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10대, 20대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요즘 10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증강교육이라고 있어요. AI 이제 기능으로 하는 수업인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는데 따라가지 않아서는 이 현대를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과거에 지금 이제 70대, 80대 분들의 그 젊은 시절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가난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보내왔던 그 세월을 한번 또 거꾸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저분들도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또 누렸던 것을 못 누리고 사는구나 하고 또 노인층들이 또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더불어 가면 되게 좋은 그런 삶이 이루어질 텐데 안타깝게도 독거 노인이 증가되는 만큼 청년들의 독거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 예. 1인 가구 증가. 이게 다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랑 같이 안 살려고 하고 정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이어갈 망정 혼자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또 뭐냐면 1인 가구의 증가는 결국은 세대 증가로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4인 가구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생겨나냐면 가족 형태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 문제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예, 주거 문제가. 그래서 예. 우리는 왜 해마다 집을 져도 집이 없냐. 가구수가 증가해서. 가구수가 증가를 하고 그것도 또 한몫하죠. 청년들이 단독주택의 그런 허름한 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빌라촌 같은 데는 또 안 가려고 한대요. 네. 되게가 좋은 데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또 갈등이 또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제 뭐 이렇게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서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보통 이제 지하 반지하나 이런 데는 막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섭렵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우리가 성장될 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대가족이라고 하죠. 대가족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복합가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합가족? 복합가족은 예전에 대가족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집에서 뭐 결혼 안 한 미혼인 뭐 삼촌이라든가 고모가 다 같이 한 집에서 이게 주거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고모 깨워라, 삼촌 깨워라, 뭐 그래서 학교도 같이 다니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대가족이라고 했지만 복합가족, 혼합가족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이미 한 번 이혼을 했어.
재혼을 했어. 네. 그래서 새엄마하고 새아빠인데 엄마랑 아빠랑 데리고 들어온 자식들이 하나씩 있어. 예. 그리고 또 그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 태어났어. 예. 그랬을 때는 이제 헌합 가족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랬을 때 가족 갈등은 또 거기서도 또 커지겠죠. 예, 그런 문제도 있어서 또 제2의 이혼 네. 그리고 3혼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동성혼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양한 가족 형태 맞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그리고 사니까. 반려동물을 함께 사는 가족도 가족 형태. 맞아요. 저희 아기를 뺐네요. 저도 고양이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걔를 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그래서 막내딸. 이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떤 보호받는 가족 형태는 아니지만 네. 한 집에서 같이 기거하는 가족 형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노인들끼리 단독주택에서 한 5명 정도가 같이 기거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한 번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의료 행위도 할 수 있고 간병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한 분이 기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자비 부담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네. 휠체어를 타고도 정말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 문턱이 없겠겠네요. 당연히 없죠. 안전바 다 설치돼 있고 턱이 없는 그런 무장애 시설이 다 돼 있는 그런 주거 공간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도 공동체 가족이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남이기 때문에. 하지만 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 가족이죠. 예.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데모를 했던 건 뭐냐면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용어를 넣다 보면은 동성혼도 결국은 동성애자들도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우리나라에서 그 빠르지 않느냐 이제 이러는데 제가 어디서 한번 이런 토론회 갔다가 그거 발표했다가 몰매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 몰매를 맞으셨어요? 아, 이거 여론의 몰매. 뭐냐면 프랑스가 인구가 저출생이었었는데 인구 증가가 난 계기가 아이를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면 네. 사회적인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혼모가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사회적으로 일단 그 시선이 안 좋겠죠. 낙인돼 있죠. 예. 미혼모라는 미혼 딱지가 부모의 자녀라는 걸로 네. 낙인이 돼서 뭐가 나와요? 예, 지원금이 나와요. 딱. 결국은 뭐냐면 사회 보장을 받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 소외계층으로다가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네네. 법으로 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네. 이미 그러니까 소외계층. 소외계층으로 인정을 타고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떳떳한 어떤 삶을 살 수가 없게 그 계층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냥 그 프레임이 딱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이런 씌운 거네요. 것들이 좀 약간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들고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미리 혼전 동거를 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사회적으로 좀 많은 그런 똑같은 동등한 그런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토론의 발표를 했다가 정말 여론의 문매를 한번 맞은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낳아야지 왜 혼전 동거를 선호하느냐.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그쵸. 너무 굉장히, 뿌리 깊기 네. 때문에 그거 그렇게 빨리 깨기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령층들이 보통 이제 50대, 60대들인데 네. 지금 10대, 20대들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혼전 동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랑 뭐가 맞지가 않아 해서 결혼을 보류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한 거는 그 10대나 20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유명한 강사님의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네. 요즘 10대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나 일찍 눈을 떴기 때문에 예전과 너무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려줘야 될 거는 부끄럽지 않게 이제 성교육을 해야 되고, 힘을 또 알려줘야 네. 되고 해서 우선은 신체적 보호와 그 아이들의 감성의 보호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가 무조건 잘못됐다로부터 인식을 하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고, 거기서부터. 예. 네.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다 낙인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병폐가 좀 있었던 게 문제고요. 네. 자, 노인 가구가 너무나 많다고 사회적으로 막 걱정을 하면서도 이혼율도 또 증가가 되고 있네? 네. 그리고 또 비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또 많아.
그리고 10,000원. 네. 40 넘은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50대도 다 처녀 총각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주변에 많으세요. 보면. 그래서 결국 이어서 저출생 문제까지 다 이게 연결돼 있는 다 연결돼서 1인 가구의 증가는 결국은 다 이제 사회 문제로 다 유발시키고 있다. 네. 결국은 이혼 증가가 됨으로써 1년에 이제 뭐 보통 뭐 3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해요. 3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하면은 60만 명이 갈라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로 봤을 때. 예. 자, 60만 명에서 만약에 두 자녀라고 보면은 120만 명이 또 남이 되는 거잖아요. 120만 명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야, 이미. 예. 120만 명인데 그 중에 양쪽에 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다면 예. 수백만 명이 연간 상처를 받고 있어요. 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혼을 하고 나면 네. 너네 아빠가 나쁜 놈이었어. 너네 엄마가 나쁜 X야. 이러고 욕을 해요. 그쵸? 그럴 것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답습을 시켜요. 너희 아빠가 이래서 나빠. 너희 엄마는 이래서 나빠. 그거를 자녀들한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혹시 옛날에 그런 실험 보셨나 몰라. 네. 물에 왜 파동이라는 게 있죠. 물. 예쁜 말을 하면 예쁜 꽃무늬 파동이 예. 나오고 그리고 물한테 정말 나쁜 소리를 하고 너 미워. 너 증오할 거야 이러면 물이 되게 막 깨져서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걸 모양이 보셨죠. 막, 예. 그렇듯이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이 될 때 나중에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뭐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대학 교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막 그 좋은 에너지를 준 자녀와 니까짓 게 뭐가 될래? 너는 니 애비 닮아서, 너는 니네 엄마 닮아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혼한 전 배우자를 비난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 자녀가 그 영양제를 그대로 받고 자라요. 예. 그 그래서 파동을. 그럼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언어 속의 그 파동을 영양소로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 마음속은 네. 부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받고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이를 이제 뭐 함께 있는 그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할 때, 그리고 나중에 또 손주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딱 10년 주기만 참으면 되더라고요. 그거 짱구님 잘 모르시지? 예,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실례로 이제 저한테 한 상담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싶대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막 들어보니까 이혼을 해야 될 사람이야. 정말 남편이 불합리한 사람이야. 불합리한 사람. 네. 그래서 정말 이 여성은 정말 이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제가 딱 이런 지혜를 줬어요. 네. 그 남편분이 공무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해요. 예. 정년퇴직을 하면 뭐가 나와요? 연금. 연금이 나오잖아요. 자, 연금 나올 때까지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네. 저는 조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조론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네. 조론이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졸업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은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저는 휴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 두세요. 휴혼. 휴혼. 휴학을 하거나 우리가 네, 있죠. 휴학. 뭐 전염병이 돌면 휴교령을 내리듯이 결혼 생활에 잠깐 휴식기를 갖는 것을 휴혼이라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거를 제안을 했느냐면 휴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직장인이었는데 네. 일부러 지방 발령을 요청하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 멀리 지방으로 한 2년간 떨어져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휴혼 관계가 유지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아내가 없어 보니까 이 공무원분이 예. 너무 불편하거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아내분이 암에 걸렸어요. 어머. 그러면서 나중에 이 남편분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참 생각을 잘못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분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다 이제 뭐 완치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돈독한 그런 네. 두 분이 이제 골프 배워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네.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손주들 다 태어났고 굉장히 행복한 가정으로 복귀를 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예. 근데 오랜 기간을 갈등을 겪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듯이 어느 가정이나 그 짧은 그 인내 기간은 제가 볼 때는 40대의 어떤 그 10년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넘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거나 이랬을 때 보통
정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하지 않아요. 여자 혼자 있거나 네. 아니면 또 남성 혼자 있을 때 보통 남성 혼자 있던 분들이 보면은 이제 간장에 관련된 그러니까 약주를 많이 드신다든가 이래서 간장에 관련된 질환에 많이 걸리신다든가 뭐 이래서 많이들 이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상실감도 오고 이혼함으로써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성범죄도 증가가 되고 다양한 어떤 사회 범죄가 자꾸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묻지마 폭력, 폭행. 왜냐면 막 그냥 왠지 나만 그러니까, 막 사회적으로 막 그렇게 이런 분노를 것들이,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기죠.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덜 아프고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나에 대한 행복 지수를 좀 높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네.